제 회사에서 같이 있던 대학생 인턴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막 MZ세대 요즘에 얘기하다가 자기들은 버림받은 세대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척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뭔가 심오하고 근데 귀에도 들려가지고 뭐 들어보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오늘도 대책 토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케팅은 구독이다의 저자 이성길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길이라고 하고요. 제 본캐는 광고기획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노션이라는 이제 광고 회사에서 기아 지금은 담당을 하고 있고, 북캐는 이제 제 스스로는 좀 생각을 파는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생각을 있어요. 파는 사람, 생파사. 네. 세일즈 하는 파는도 있고 이제 집중한다는 그런 디깅. 네,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냥 제가 항상 좀 몰입해서 어떤 걸 고민하고 막 이런 걸 좋아했어요. 어떤 마케팅 트렌드나 막 이런 네. 것들을 막 디깅하고 하면서 브런치 같은 데 글도 쓰고 막 강의도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그게 좀 축적이 돼가지고 뭐 책도 쓰게 되고 이게 책을 보다 보니까 공부 안 하고 스마트폰만 네. 하는 사촌 동생한테 네. 한마디 했다가 머쓱했던 경험이 있다. 혼쭐이 났죠. 그거 무슨 얘기인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막 이제 광고 쪽에도 있다 보니까 MZ세대를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인 사촌 동생이 있어가지고 삼촌이 요즘에 맨날 애가 공부는 안 하고 스마트폰을 하는 것 같아. 만지작거리더라. 그래서 너가 좀 그래도 같은 나이대니까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동생한테 이제 접근해서 얘기를 해봤죠.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집중이 어려우니까 좀 잠깐 쉬면서 쓰는 거겠지라고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MZ들은 공스타그래머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뭘 했는지를 SNS나 유튜브에 공유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자기가 공부하는 걸 타임랩스로 막 찍어가지고 공유하고 진짜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공유하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런 서로 이제 뭔가 동기부여도 얻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자기 걸 공유했다고 하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내가 MZ세대를 안다는 거를 조심스럽게 생각해야겠다 하면서 아니 그럼 공스타그램이라고 인스타에 치면 되는 거예요? 636만 개나 있네요. 브랜드 중에 모트모트라고 스터디 플래너 그런 브랜드도 Z세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것도 한 몇백만이 있을 거예요. 모트모트도 지금 이 게시물이 125만 개. 네. 장난 아니구나. 이제 처음 알았어요, 이런 세계를. 이런 걸 이제 맨날 계속 올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더 MZ세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서로를 존중하는 개인주의자 성향이 있는데 이게 부모 세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다.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MZ들의 부모들 세대를 좀 봤어요. 그럼 MZ들의 부모들이 어떤 세대냐 보면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는 이 486 세대인 거예요. 민주화 항쟁이 적극적이었던 그 시기에 들고 일어나서 시대를 바꾸고자 그쵸. 그 386 세대 부모들은 주관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전달하는 데 되게 익숙한 부모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밑에서 자란 밀레니얼 세대들은 내 자기 주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에 되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Z세대의 부모들은 이제 X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생존은 옛날에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괜찮아지니까 좀 개성을 찾게 되고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란 게 Z세대다 보니까 내 개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자기 주도적으로 좀 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386과 X세대 이 부모들을 통해서 퍼스널리티가 강화된 세대가 전 MZ세대가 그렇게 돼서 탄생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MZ세대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게 네. 반대로 적용된다. 이게 매슬로우 욕구 5단계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네네. 생리적 욕구, 그다음 안정의 욕구, 뭐 가장 이제 높은 게 자기 실현 정의 욕구. 욕구. 그래서 이게 피라미드 형태로 딱 네, 이렇게 되죠. 맞아요. 생리적 욕구가 가장 중요하고 자아 실현의 욕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이런 게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매슬로우의 5단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뀐 거죠. 예전에는 당연히 생리적 욕구가 가장 중심축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얼마나 내 색깔에 맞춰서 개성 있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요즘 MZ들의 모든 결정들을 보면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뭐 내가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나와서 프리랜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MZ들은 내 자기 기준에 따라서 모든 인생을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착한 척하지 않는 세대라는 표현도 쓰셨어요. 요게 이제 제 회사에서 같이 있던 대학생 인턴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막 MZ세대 요즘에 얘기하다가 자기들은 버림받은 세대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척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뭔가 심오하고 근데 귀에도 들려가지고 뭐 들어보니까
뭐 결국에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기성세대 같은 경우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쫙 보였잖아요. 좋은 대학교 가면 되고, 그래서 졸업해서 좋은 회사 가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구나 이제 좀 공감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 MZ들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유튜버더라고요. 오, 그래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열심히 왔는데, 그리고 직장인 되려고 생각하는데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건 유튜버라는 거예요. 아, 그쵸. 내가 아무리 쇠빠지어 공부해서 삼성전자 가고, 네, 맞아요. 카카오 가도 내 연봉을 한 달에 버는 사람들이 물론 생겨나니까. 소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들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과에 100명이 있는데 다 100명이 다 한대요. 유튜버를 다 해봤대요. 그래서 뭐 홍차 좋아하는 홍차 유튜버, 뭐 축구 좋아하는 축구 유튜버 다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실제로 한두 명 잘 된 애들은 진짜 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대학생인데도.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줬던, 아니면 부모님이 잘 하라고 했던 그런 기준이랑 다르구나. 그래서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되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들이 가라고 하는 그런 삶?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착한 행동이잖아요. 아이 낳는 것도 착한 행동이고, 대기업에 가는 것도 착한 행동이고, 그런 거 우리 안 하겠다. 오히려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겠다. 나의 욕망에 충실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본인 이즘으로 행동하는 그런 우리는 사람들이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그 친구와 얘기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되게 저도 놀랬어요. 유튜버 외에도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뭐 스마트 스토어로도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분이 다시 유튜브를 하죠. 그렇죠. 최근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비트코인, 그다음에 뭐 주식 이런 걸로 이제 대박이 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생각한 게 양극화가 엄청 심해진 느낌? 맞아요.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괜히 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행복해지기 위한 가치 판단에 능한 집단이다. 요즘 이제 MZ들이 사는 세상을 저성장 시대라고 막 하잖아요. 평생 월급 모아도 지금 못 산다는 막 얘기도 뭐 저희끼리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저축하지 않고 가상화폐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저성장 시대가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더 현명해진 것 같아요, 이들이. 과거의 그런 기준 말고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할지를 더 고민을 많이 한 세대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어차피 저성장 시대라면 내 스스로가 어떤 데 행복한지를 고민하게 되고 내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플렉스 세대 같은 경우도 그런 비싼 걸 사는 것도 내가 지금 100만 원짜리 이걸 사면 행복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모습들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치 판단에 능한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누구 눈치를 보지도 않는 세대가 된 거고,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는 이 모습이 되게 겨울잠을 준비하는 그런 동물들의 모습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겨울이 되면 내가 먹고 살 거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내가 그걸 버티기 위한 많은 에너지를 나를 위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멀리 봐야 된다는 것도 사실 기성세대 기준인 거지. 당장의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예요. 되게. 좋은 일이죠. 네, 합리적인 거고. 그 다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MZ세대가 디지털에 태어나서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하이브리드형 존재다. 그래서 뭔가 MZ 하면 스마트폰만 할 것 같고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연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디지털을 그냥 잘 활용하는 것일 뿐이지, 뭐 예를 들어서 MZ만큼 상세 페이지 다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리뷰도 하나하나 다 보면서 고민해보고 이렇게 검토하는 애들도 사실 없거든요. 오히려 30, 40대들은 모르겠고 그냥 뭐 얼만데 예쁘면 뭐 사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건 그럼 어떻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막 내가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걸 원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MZ가 뭔가 디지털에 친숙하다고 하면 반대로 아날로그적인 감성 이런 것들을 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도 요즘에 많이 듣잖아요. 근데 팟캐스트 사실 과거의 라디오 같은 청각만 발달된 콘텐츠인데 오히려 팟캐스트를 가장 많이 듣는 건 MZ라는 거죠. 뭐 클럽하우스도 그 중에 하나였고 LP 같은 경우도 요즘에 20대, 30대가 제일 많이 산다고 하잖아요. 40, 50대보다. 그래서 요새는 카세트 테이프가 되게 힙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90년대, 80년대 노래 요즘 MZ들이 듣는 것도 디지털 시대에선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가치들을 쫓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재밌는 게 또 레트로랑 뉴트로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레트로랑 뉴트로랑 좀 같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트로는 과거의 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 예를 들어서 90년대 뭐 노래가 있으면 그걸 다시 같이 듣는 게 레트로라면 뉴트로는 90년대 노래를 그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옛것의 재해석이 뉴트로고 MZ세대들에게 성공했던 마케팅은 다 뉴트로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싹쓸이 같은 음원 콘텐츠 뭐 그런 것들도 옛날에 그런 댄스 느낌이 있긴 하지만 요즘 듣기에도 괜찮은 그쵸. 그런 식으로 좀 재해석했던 거 그런 게 이제 뉴트로인 거죠. 그 차이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싸이월드도 다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싸이월드도 이제 메타버스 기반으로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 뭐 잘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공했던 서비스 그 이상의 콘텐츠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전달해줘야 이들이 구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구독을 유지하는 게 구독 서비스 핵심인 것 같아요.